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엉뚱하게 빛을 발한 캐릭터는 아마도 정명석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들 중에서 우영우 이상으로 팬덤이 형성된 캐릭터가 정명석 변호사인데요. 특히 직장인들이 정명석 변호사와 같은 상사 밑에서 일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변이 멋있는 상사인 10가지 이유를 추려봤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부하 직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상사다. 정명석 변호사가 훌륭한 직장 상사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부하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점입니다. 노부부 폭행사건 변론에서 정변은 유무죄를 다투지 말고 할머니의 살인 미수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끌어내라고 우영우 변호사에게 주문합니다. 하지만 우변은 유무죄를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인 정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변은 부하 직원에게 의견을 묻고 듣고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 정명석 변호사와 장승준 변호사의 결정적 차이죠. 장변이 우영우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는 묻지 않은 말 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 일 하지 않기였습니다. 장변과 달리 정변은 부하 직원의 말을 듣는 상사였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상사다. 정명석 변호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 팀의 부하 직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는 우영우의 뛰어난 능력을 보고 자신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 후로 다시는 우변의 장애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는 노부부 폭행사건 변호를 위해 우변에게 병원을 다녀오라고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만나는 거 어려워 그냥 보통 변호사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라고 무심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자신의 언어 속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음을 깨닫고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실례인 것 같아 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변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길 줄 아는 상사다. 정명석 변호사는 처음에 우영우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노 부부 폭행 사건의 피의자 할머니도 우변을 못 믿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정변은 우변을 피의자와 얘기 나누라고 하고는 본인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직 신뢰하지 않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상사에게는 굉장한 모험인데 정변은 그런 모험을 하는 상사였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부하 직원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아는 상사다. 정명석 변호사는 우영우 변호사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집요하게 매달리는 힘도 좋고 발상도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변의 약점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는 우변에 대해서 실물을 모르는 애송이라고 다소 과장 섞인 평가를 내립니다. 탈북자 개향신 폭행 사건에서 정변은 최수연 변호사에게는 부드러움이 우변에게는 딱딱함이 장점이라는 것도 잘 파악합니다. 이처럼 정변은 부하 직원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알았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부하 직원의 실수를 눈감아 줄 줄 아는 상사다. 정명석 변호사가 부하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손해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영우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손해가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처럼 우변은 종종 상사에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만 정변은 그러한 태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변이 상의도 하지 않고 사표를 던져버렸을 때 권민우 변호사는 우변의 실수를 보고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변은 기다려줍니다. 사실 정변은 권민우 변호사가 게시판에 우변에 대해서 쓴 악의적인 폭로글에 대해서도 진즉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부하 직원을 보호하는 상사다. 우영우 변호사가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을 때 판사가 우영우 변호사의 출석 여부를 묻습니다. 우변은 긴장한 나머지 답을 하지 못합니다. 판사는 재차 우변의 출석 여부를 묻자 정변은 우변을 다그치지 않고 자신이 여자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합니다. 이어 죄송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라고 해명해 줍니다. 이를 통해 정변은 우변의 약점을 덮어주었습니다. 정변은 또 장승준 변호사로부터 우변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서브 아빠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는 부하 직원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상사였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지 않는 상사다.
팽나무 마을 사람들 재판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우영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경혜도가 실수한 부분을 잡아냅니다. 정변은 모든 사람들 앞에 쿨하게 잘 찾았어요 라고 인정해줍니다. 반면에 라온 해킹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 해킹이 시작된 점을 부각해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장승준 변호사는 사실 전혀 공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변론을 펼치지 못하게 막았죠. 하지만 그는 한바다 대표 앞에서 그것이 부하 직원의 공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자신이 공을 가로채죠. 정명석 변호사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지 않는 상사다. 탈북자 계향심씨 폭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온 의사 권병길은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변은 우변으로 하여금 권병길을 몰아붙여 그의 편견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 권 씨는 정의로운 의사 모임의 임원이었고 한바다는 오랫동안 그 단체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되지 않는 공익 사건에 과몰입한 나머지 중요 고객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장승준 변호사가 이를 문제 삼고 정변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자 우변과 최수연 변호사가 변론에 과몰입한 것이 찔렸던지 정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정변은 신입들이 사과할 일 아니야. 내 불찰이지. 마저 먹어. 난 쪽팔려서 먼저 가야 돼. 라고 하며 자리를 뜹니다. 자기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은 상사다. 장승준 변호사는 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을 따르지 않는 부하 직원은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변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변이 정변을 찾아와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변호인의 의무와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책무 사이에서 고민할 때 정변은 이렇게 말하죠. 한바다에서 14년 넘게 일한 정명석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하지만 우영우 변호사는 정명석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난 그저 우영우 변호사의 결정이 궁금할 뿐이에요. 상사이면서도 부하 직원의 개성과 자율성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상사는 현실보다는 판타지에 가깝겠죠. 정명석 변호사는 개인보다 팀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사다. 마지막으로 정명석 변호사는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좋은 리더입니다. 장승준 변호사는 늘 혼자이지만 정변은 늘 팀원들과 함께합니다. 한바다 대표가 정변 팀원들에게 30만원짜리 식사를 쏘지만 최수연은 게살죽을, 우변은 김초밥을 시켜서 먹죠. 대표가 그 모습에 어이없어하자 정변은 자기 팀이 좀 다채롭다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개성 강한 팀을 하나로 묶어 조율하는 정변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최수연이 과몰입해 있으면 우영우에게 워워시키고 우영우가 과몰입해 있으면 최수연에게 워워시킵니다. 우영우에게 페널티를 왜 안 주느냐고 따져묻는 권민호에게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얘기해서 풀면서 해야죠. 상 주고 벌 주고. 나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팀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정변의 리더십은 좋은 상사의 활용 점정입니다. 종종 크리스찬 직장인 중에서 요즘 직장 선교가 너무 하기 어려워졌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직장 선교는 상사에게 좋은 부하 직원이 되는 것이고 부하 직원에게 좋은 상사가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명석 변호사는 직장 내 크리스찬 상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